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당뇨 탈출 캠페인의 일환이죠. 저번에 펜타방탄프로틴을 출시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3이 당뇨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나 보건복지부의 그리고 당뇨학회의 탄단지 비율이 조금 우리의 유전자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 물론 이 자그마한 나라에 많은 사람이 살려다 보니까 가장 단위 면적당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벼를 심고 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는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거리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도 먹을 수가 있고 꼭 그 밥을 갖다가 이렇게 수북히 쌓아가지고 나는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습관처럼 하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단맛을 내는 방법만 현명하게 쓴다면 대한민국이 더 건강해지고 의료비도 적게 들고 병원 갈 일도 없고 더욱더 발전하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끔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요리할 때 설탕을 우르르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저거는 정말 모자이크 처리를 할 정도로 심의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폭력적이거나 19금 영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사회적 도덕적 문제나 사건을 일부 유발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보고 모방하는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고, 하지만 설탕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금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런 장면을 방송에 그리고 영상에 컨텐츠에 보여주는 것은 정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폭력적인 영상, 어떤 19금 영상 이런 거와 설탕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엄마들은 너 숙제하면 사탕 줄게, 아이스크림 줄게, 과자 줄게 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숙제를 안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식단 교육의 실패거든요. 건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 혼자 독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노화를 가속화하고 당황을 올릴 수 있고 비만을 만드는 그런 질병의 그 습관의 싹을 심는 거죠. 공산주의 세뇌 교육도 아닌데 이러한 위험한 생각을 백지 도화지 상태의 아들, 딸이나 손주, 손녀에게 심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건강한 달콤함을 찾아서 천연 감미료와 인공 감미료 그리고 설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각 감미료의 가격, 건강상의 이점, 단점, 맛 이런 것까지 한번 제가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모아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천연 감미료입니다. 먼저 천연 감미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라는 식물에서 추출됩니다. 설탕보다 50배에서 많게는 300배나 더 달고 그런데 칼로리가 없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3만원 정도. 그리고 건강상의 이점, 당연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까,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게 아니라 혈당이 안 올라가죠. 거의 당뇨 환자에 적합하죠. 그리고 칼로리가 없어서 당연히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일부 사람에게는 약간 쓴맛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맛을 느끼는데 저는 그렇게 맛에 민감하지 않고 건강한 맛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민감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식당이나 요리를 하시는 분이나 미식가다 이런 분들은 스테비아의 그 쓴맛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섭취 시에는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천연 감미료는 설탕보다 가격이 비싼 대신에 굉장히 작은 양으로도 그 맛을 내기 때문에 사실 과도하게 섭취할 필요가 없어요. 과도하게 섭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량만 조절해 주시고 하시면 참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천연 감미료 두 번째, 나항과입니다. 나항과는 이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 살이 찌고 그다음에 당뇨 조절이 안 된 분한테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나항과, 알룰로즈 이런 거 쓰세요 하면 뭐라고요? 나한 뭐야? 나항과를 모르시더라고요. 몽골리안 비터베리라는 식물에서 추출이 되고요. 나항과는 스테비아와는 다르게 달콤한 맛을 제공하면서도 혈당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그램당 0kcal입니다. 가격은 스테비아보다 좀 싸요. 킬로그램당 2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건강상으로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을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반칙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단맛은 나고 근데 면역력도 증진시켜주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촉진시켜준대.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안 먹을 수가 있나? 계속 설탕을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설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설탕을 먹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많게는 70%까지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달콤한 맛도 제공하면서도 면역력을 올린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80%가 있는 소화장기들의 기능을 개선시킨다. 이런 것이 참 나한과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한과는 일단 알지를 못해요. 인식이 적어서 소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한과에 대해서 한번 이 방송을 듣고 한 번쯤은 사서 한번 내가 맛을 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연감미료의 세 번째는 알룰로즈입니다. 주로 밀과 같은 곡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고요. 설탕과 비슷한 맛을 가지면서도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의 약 10분의 1 정도, 그람당 0.4kcal,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면 설탕의 10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가격은 kg당 2만원. 그러니까 알로즈가 조금 더 싸네요. 건강상으로는 당연히 칼로리가 낮으니까 체중 관리에 다 도움이 되고, 당연히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낮추니까 암세포의 성장, 면역 저하, 내장 지방 이런 거 없애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피부에 쥐젖 같은 거 나는 분들,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피부에 꺼멓게 색깔이 변해가지고 피부과 가도 원인을 모른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 피부 진균 감염도 많거든요. 전신에 그런 게 있어서 오는 애들도 있는데 드물긴 하지만 그것도 다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알룰로즈 같은 천연 감미료를 먹으면 그런 위험성이 없어지고, 그게 바로 약이겠죠. 병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에리스리톨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리스리톨은 발효 과정을 통해 식물에서 수출됩니다.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가지지만 얘 역시 칼로리가 없습니다. 가격은 kg당 3만원 정도. 건강상의 이점은 입안의 pH, 산도를 높여 충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편의점에 갔어요. CU나 이런 데 갔는데 그 편의점에 계산대 가까운데 에리스리톨이라고 써있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그것도 사서 씹어본 적 있죠? 이게 바로 충치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씹는 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칼로리가 없으니까 다이어트에 당연히 유리하죠. 이것은 다이어트에 어떻게 보면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감미료는. 그리고 단점은 대량 섭취 시 복부 불편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민감할 수 있겠지만 과다하게 먹지만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필요한 섬유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단지 에리스리톨에만 적용된 얘기는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이눌린입니다. 주로 시커리 뿌리에서 추출되고요. 얘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g당 0kcal예요. 이눌린은 프리바이오틱스죠. 식이섬유. kg당 약 15,000원 정도 하고요. 당연히 식이섬유니까 장내 유익균을 성장 촉진해서 소화 건강을 개선시키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줘서 과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찾는 또 다른 음식 뭐가 있나요? 곤약 있죠, 곤약. 곤약도 식이섬유거든요. 곤약에 이눌린을 넣어서 먹게 되면 장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생기고 과식도 예방해주고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일부 사람에게는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포드맵 다이어트라고 하죠. 포드맥 식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발효성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가스가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효성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소화불량, 가스, 팽만감 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식단인데, 이눌린은 식이섬유다 보니까 발효성 탄수화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소화불량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맥 식단이 맞는 사람들은 이눌린을 피해야겠죠. 그리고 이눌린은 과민성 장 증후군과 같은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이섬유를 처방했을 때 아니면 생야채를 드시라고 했을 때 뱃속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불편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채에도 렉틴이라는 것들이 있죠. 렉틴이라는 식물 독소죠. 이것을 데쳐서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포드맥 식단에서 제한하는 발효성 탄수화물이 아닌 단순한 식이섬유에도 반응하는
많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단맛을 낼 때 이눌린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게요. 인공 감미료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공 감미료의 첫 번째 타자는 수크랄로즈입니다. 수크랄로즈는 설탕의 600배 달콤해요. 근데 천연이 아닌 합성 감미료입니다. 역시 그램당 0kcal이고요. 킬로그램당 약 4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건강상에는 당연히 칼로리가 낮으니까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양한 요리에 설탕 대체제를 쓸 수가 있어요. 가격이 킬로그램당 4만원이라고 하지만 설탕의 600배가 달콤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비교를 안 해봤지만 단점은 이 인공 감미료는 천연 감미료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섭취 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스크랄로즈가 써있는 걸 보면 아, 인공 감미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인공 감미료보다는 천연 감미료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설탕입니다. 단맛을 내는 데는 역시 설탕이죠.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0원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가서 맛을 내게 됩니다. 건강상의 이점이라고 하면은 단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신속한 에너지를 제공하죠. 하지만 꼭 설탕만으로 이런 신속한 에너지를 제공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과다하게 먹으면 살찌고 당뇨가 되고 혈관 질환이 되고 그게 지나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는 코스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의 세균과 반응해서 충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환자가 되는 거죠. 치과 병원 탈출하고 다이어트 병원 탈출하려면 설탕을 매우 위험한 물질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이거를 표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단맛이 강한 거는 스테비아와 수크랄로즈네요. 그리고 나항과 알로즈, 에리스리톨, 이눌린은 설탕과 거의 높낮이가 비슷한 정도 조금 차이 나고 그리고 칼로리는 다른 건 전부 다 설탕 외에는 0kcal인데 알로즈만 0.4kcal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점과 단점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까 즉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설탕이 유용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의 인간의 유전자가 5만 년, 10만 년, 15만 년 전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를 다 과학이 밝혀냈죠. 그때는 우리가 벼농사도 안 했고 설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초원과 밀림이나 산에 있는 표범, 사자, 호랑이처럼 날렵하고 날씬하고 건강했죠. 우리 인간은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대사에 가장 잘 맞는 우리의 유전자에 맞는 그런 식단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을 위배하지 말자. 자연을 위배하면 인간은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해당됩니다. 땅을 밟는 워싱이라든지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우리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다 몸이 굳어버려요. 여러분 기부스하고 한 달만 있어도 몸이 굳어버리죠. 그래서 자연에 맞는 유전자에 맞는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내려면 사실은 옛날엔 고기를 먹었어요. 포화 지방 그리고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케톤 대사 지방을 쓰는 대사로 넘어가게 되면 굳이 설탕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에너지는 그냥 지방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고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MCT 오일을 따로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탄수화물만 안 먹거나 많이 줄여도 하루에 50g 정도 어떤 분들은 100g 정도도 반응을 하던데 그리고 포화지방 건강한 버터 우유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기버터 또 코코넛 오일 아니면 아보카도 호두 너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펜타 방탄 프로틴에도 MCT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를 한 숟갈 먹고 에너지를 내는 게 낫죠. 왜냐하면 MCT 오일은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한 카르니틴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작용하는 게 MCT 오일입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MCT 오일을 먹으면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두뇌도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그래서 MCT 오일은 파킨슨 환자들의 치료에도 식단에 들어가고 암 환자들이 암을 음식으로 굶겨 죽일 때도 MCT 오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MCT 오일만 가지고 말기암 환자가 거의 70% 정도의 칼로리를 MCT 오일로 섭취하고 나머지는 단백질로 하고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고 야채만 많이 먹으니까 과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암이 저절로 없어졌다. 이런 거는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살지 못하는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저도 진료실에서 치료하다 보면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암이 없어졌네? 4기암이 1기가 됐네? 저도 신기해가지고 그분의 검사를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는데도 암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살아요. 지금처럼 탄수화물 먹고 설탕을 먹고 과자를 먹고 라면을 먹고 그런 가정하에 해당되는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바꾼다면은 그 말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저탄고지를 하면 케톤 대사가 몸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듣고 케톤 대사가 몸에서 진행되는 거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케톤 대사에 들어가니까 지방이 바로 분해돼서 쓰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상당히 신선한데? 괜찮은데? 갑자기 배가 확 고파져가지고 허겁지겁 먹게 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지는 마음의 평정을 찾는 느낌, 편안해지는 느낌, 든든한 느낌 이런 게 드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아도 내 몸에 달려있는 이 많은 지방들이 저절로 분해가 돼가지고 에너지를 쓰이는구나. 근데 논문을 보고 또 책을 보고 원서를 보고 해보면 이 케톤식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운동력을 좋게 만들고 케톤식이만으로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나서 약을 끊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처음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결론은 지금 3가지 천연감미료, 인공감미료, 설탕을 비교해봤는데 사실 가격이 좀 비쌀수록 건강에 더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을수록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량은 적게 들겠죠. 천연감미료는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적게 사용해도 단맛이 나고 설탕보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생산 과정이 복잡해서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기농 같은 거예요. 유기농. 또한 인식의 부족으로 소비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TV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요리사분들이 천연감미료를 이용해서 건강한 맛을 내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해서 본인이 의사가 아니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당뇨가 낳게 만드는, 살이 빠지게 하는 모세의 기적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거나 이럴 때 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감미료를 선택할 때 아까 건강상의 장단점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게 나의 건강 상태와 좀 맞는구나 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쭉 알아봤는데 갑자기 천연 감미료가 들어간 곤약 떡볶이라는 게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단지 이 영상을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그런 행동력 있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기관리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세요.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